스투 개념 강의 22강. 원래 어제 부정적분하고 이제 스투는 손 좀 떼고 미적분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왕 간 김에 거기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머릿속에 강의 멘트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적분 파트 1입니다. 예, 정적분 파트 1이고 정적분 파트 1, 2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 넓이 속도 요렇게 3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2, 23, 4, 5, 6.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적분. 그죠? 데퍼니트 인테그랄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인데퍼니트 부정확한 적분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정확한, 명확한 적분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명확한지를 갖다가 중의적 표현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fx dx인데, 여기에 a, b라는 아이고야 이런 상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아니야. 그거 나중에 문제에서 안해 자꾸 이거 할 때 너무 막 문제 나오는 것까지 제가 너무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인테그랄 fx dx를 갖다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뉴턴법으로 대문자 fx 더하기 c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AB는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AB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대괄호죠. 대괄호 열고 AB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똑같이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위치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B를 갖다가 X 대신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FB 더하기 C,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FA 더하기 C를 갖다가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FB 빼기 FA라는 요런 정적분 연산이 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할 건데요. 미분하실 때 제가 이제 미분을 가르친 직후에 막 그래프 가르쳐 드렸잖아요. 막 그래프 하고 난 다음에 막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에서 읽어내고 막 문제풀이들이 다 그렇단 말이지. 적분은요, 기계적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매우 그냥 기계적이 되셔야 돼요. 기계처럼 약간 물론 그래프를 갖다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미분의 문제를 갖다가 한 80%를 8, 90%를 그래프 그려서 푼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분의 문제는 8, 90%를 계산적으로 식적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되셨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fx 요게 이제 정적분이에요. 요렇게 오는 요 과정. 얘는 무시하고. 되셨나요? 여기서 하나만요. 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이걸 보고 보시게 되면은,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정적분을 갖다가 대괄로 열고 했어요. 대괄로 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이거 세계 공룡이야. 이거 대괄호 대신에 다른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처음에 제가 한 6개월은 그냥 저도 왜 해오던 게 있으니까 저 대괄호 썼거든요. 대괄호 썼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fx 더하기 c를 갖다가 그냥 a에서 b다 이렇게 표현해. 그냥 이걸 갖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그냥 fb 빼기 fa. 단지 이렇게 대괄호 열 걸 갖다가 이렇게 줄 한 줄만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산 들어가는 거죠. 그 대괄호를 저 유지하다가 이걸 한두 번 쓰다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덜 쓰고 싶죠. 우리가 암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 이제 대괄호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저 풀이에 그냥 저 이렇게 짝대기 꺾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뭐 본인들도 이걸 갖다가 따라 하셔도, 그러니까 한국 교과 과정상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교재는
다 이 대괄호를 쓰지만은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이제 원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국산 출판사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알아보십니다. 그래 서술형에 나와도 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아는 보실 거니까 예, 뭐 크게 감점은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요렇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봐봐요. 아까 전에 B 넣고 즉 FB 더하기 C에다가 빼기 A 넣은 걸 갖다가 빼주잖아요. 그죠? 일단 뭐가 사라져 버려요? C가 사라지죠. 되셨나요? 즉, 얘 같은 경우는 더러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대문자 fx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굳이 C를 갖다가 쓰고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fb 빼기 fa다. 그죠? 우리가 부정적분 indefinite 명확하지 않은 부정적분에서 어떤 상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적분상수 C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적분상수 C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일단은 그 의미로서의 부정적분과 대비해가지고 그 의미로서의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명칭 중에서 얘를 갖다가 아래에 있잖아요. 로월 바운더리예요. 그 다음에 B는 위에 있잖아요. 어펄 바운더리예요. 물론 한국어로는 얘를 갖다가 밑 끝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윗 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밑끝 윗끝보다는 로월 바운더리, 어펄 바운더리로 하시면은 이 뭐가 정해져 있어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게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경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이다. 그래서 정적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 강의 때 중의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예, 그래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좀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는데 정적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인테그랄 A보다 B가 크다라는 가정하에요. 뭐 꼭 클 필요는 없습니다. 클 필요는 없는데 크다라는 가정하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는 그래 적분하고 난 다음에 적분한 식에다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을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즉 fb 빼기 fa라고 이렇게 적을 건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요거 없애고 이제 식으로 가겠죠.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장난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셨나요? 요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그래 알겠어. 그러면 어떤 상수 A, B는 상수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B 넣고 A 넣고 그게 뺐으니까 일단은 얘가 지금 상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 A, B는 상수라고 가정할게요. 미지수가 아니에요. 왜 이거 정적분 가지고 조금 이제 미지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거는 뉴턴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면은 잘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얘는 상수라는 거지.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수가 그래 알겠는데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상수의 정체가 뭐지?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결과부터 적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은 고민은 아니고 할 거예요. 이미 고민 끝났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한 거야. 시작한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A가 B보다 그래서 FB 빼기 FA의 의미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것보다는 라이프니츠 표현이 훨씬 맞습니다. FX DX의 의미는 결과는 함수 y는 fx와 x축 사이에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죠. 넓이와 내가 넓이라고 해버리면 전 틀린 거예요. 넓이와 비슷한 걸 준다. 되셨어요?
넓이와 빗은 뭐지?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하실 건데. 즉, 만약에 인테그랄 fx가 이런 함수가 있었고, 여기가 x축이었다라고 치자. a에서부터 b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봐요. y는 fx. 즉, 인테그랄 x는 x는 이른다.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이 아래에 넓이를 주게 된다는 거죠. 야, 넓이는 넓인데, 넓이면 넓이지. 너무 쉽게, 비슷한 걸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얘는 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 미분 너무 예찬론 작가다. 근데 미분은 완전 무결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종의.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미분은 굉장히 유연해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꼬아서 많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분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적분은 미분된 함수라면 되돌리는 게 일단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는 함수는 적분을 못해요. 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미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적분은 완전 무결하지가 못합니다. 되셨어요? 그 말인즉슨 딱딱합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되셨어요? 예,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들이 다 있었다라고 해봐요. 인간은 98% 이상의 그 함수들의 98% 이상을 미분할 수 있습니다. 왜? 미분은 완전 무결한 애거든. 우리는 하다못해 미분은 막 스무스 해야지 뭐 이렇게 뭐 청점 뾰족점이 없어야지 미분 가능. 아니요. 우리는 주식 차트도 미분합니다. 물론 주식 차트 적분도 합니다. 예,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애들도 미분합니다. 되셨어요? 예, 뭐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미분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생각을 갖다가 해버리시면은 적분도 그러면은 저 뭐야 98%할 수 있. 아니요. 적분은 20% 미만입니다. 우리가 적분 못하는 함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씨, 근데 98% 20%는 너는 네가 다 세봤어? 뭐 함수를 갖다가 다 세봤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죄송하지만 저 이제 수학할 때 그 우리 수학 학과장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하신 설명인데, 학과장님 말을 믿어야지. 그러면 저는 우리 학과장님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적분은 아무튼 이런 약점이 있고 완전 무결하지 못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슷한 건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fx가 x축보다 지금은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데 만약에 실제 넓이가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fx와 x축 사이의 넓이였던 건데 y는 gx로 아예 이름 붙일게요. 이 실제 넓이가 만약에 5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얘도 실제 넓이가 4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넓이 줘요. 4. 근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넓이와 비슷한 넓이를 주긴 주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주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조건 적분하면은 넓이 준다가 아니라 넓이와 비슷한 걸 준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 어. 펀더멘탈. 잠시만요. 이거는 네, MEN이 맞습니다. 펀더멘탈 티어리즘 오브 칼큘러스. 예, 이제 다시 또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제가 수투 처음에 시작할 때 수투의 주인공은 누구다? 미분이다.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난번에 부정적분하면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적분이, 그거다. 라고 이렇게 이 새끼가, 좀 장난치나 싶었겠지만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넓이와 비슷한 걸 갖다가 준다라고 설명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6년 동안을 넘게 강의를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이거 과목 칼큘러스 1을 했구나. 강의를 해도 이걸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6년 동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강의 때는 2번 해봤어요. 애들 진도가 너무 빠른 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재미삼아.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게 넓이를 알려주는지를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펀더멘탈 티오리 오브 칼큘러스입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쫙 멍멍멍 미분 이론 이거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적분을 들어가면서 미적분학의 기초다. 뭔 개소리야. 이때까지 미적분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기초라고? 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 근데 이제 오늘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근데 이제 잠시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 없고 예, 왜냐하면은 제 대상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한 1, 2학년들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이제 석사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수업을 갖다가 들어야 돼요. 왠지를 갖다가.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아니요. 제 제자들 저보다 훨씬 수학 잘합니다. 잘하고 그런 애들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번밖에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는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풀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푸는 데는. 되셨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그냥 넓이다. 넓이 비슷한 걸 준다. 그렇게만 이해를 갖다가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나중에요. 나중에 대해서 혹시라도 왜? 그래, 맞아. 그거 쌤이 넓이 준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게 넓이야? 를 갖다가 이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확한 이론적 제가 증명을 해드려 봐야 그건 재미가 없고, 간단하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뭐 솔직히 라이프니츠의 관점이 곡선 아래의 넓이가 관심사였는지 접선의 기울기가 관심사였는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야. 예, 뭐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라이프니츠의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수 fx가 있으면은 f'A라고 이게 이제 전전 강의죠. 속도 뉴턴에서도 우리가 그죠? 시각 t는 A에서의 거리의 순간적인 변화, 시간분의 거리의 순간 변화, 순간 속력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f'A를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에서 일 때라고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f의 순간 변화예요. 물론 변화율이라고 돼 있지만 순간 변화 되셨나요? 변화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관점을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 가로가 2고 세로가 2가 아니라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이런 정사각형 미친놈이네. 직사각형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얘의 넓이는 얼마예요? AB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2, 3이라고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왜 AB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맞아요. 맞는데 그 배움에서 왜 이게 넓이냐는 거야. 넓이를 어떻게 규정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넓일까? 우리는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게 넓이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되셨어요. 근데 이 A 곱하기 B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을 갖다가 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무수히 많은 선들의 모임이 되게 될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가 AB인 이유는 넓이의 약속을 갖다가 A라는 길이의 선분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갖다가 약속한 거죠. 즉 A라는 선분이 B만큼 쌓여 있다. 또는 B의 입장에서 B 길이의 선분이 A만큼 쌓여 있다를 갖다가 우리는 A 곱하기 B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곡선을 갖다가 봐봐요. 이런 fx가 있었다라고 치자. x축 위에. y는 fx가 있어요. 쉽게 갈게요, 그냥. 근데 0에서부터 여기까지 a까지 아유 몰라. 그냥 a였다라고 해볼게. 즉 아니 어찌됐든 얘는 x축 사이에 지금 넓이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넓이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겁니다. 넓이를 알려주는 어떤 함수 S 오브 X가 있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있으니까 왜 전부 다들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것도 나중에 그 가긴 하지만은 우린 98%의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S'A가 뭘까라는 걸 갖다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함수가 있고 함수 그래서 뭔데요? 몰라. 그 함수를 몰라. 모르는데 S'A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S'A라고 하는 거 미분을 만약에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미분할 수 있을 거니까 미분해서 A를 넣어보자라는 거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 함수는 0에서부터 x까지의 이런 넓이를 알려주는 함수를 sx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어찌됐든 얘는 뭐다? x는 a일 때 그죠? 넓이의 순간 변화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제가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뭐랬어요? 그러니까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런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갖다가 1초에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옆에다가 쌓는 거야. 되셨어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젓가락이니까 원래 근데 아무튼 점점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10초가 되는 순간에 순간 변화율 뭘까요? 요 나무젓가락 넓이 순간 변화는 10초가 되는 순간에 내가 나무젓가락을 하나 딱 놓을 거니까 그 전 넓이와 이후 넓이의 변화는 요 하나의 부피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 멀리서 본다라고 해봐요. 지금은 나무젓가락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가 보인다. 면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선을 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x는 a일 때의 순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선분. 되셨나요? 뭐가 되겠다? FA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와, 넓이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함수를 미분했더니만은 뭐가 되네? F가 되네. 그렇다면 우리는 미분된 함수를 갖다가 거꾸로 되돌리는 방법, 왜 미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거고, 즉 얘를 되돌리면은 fx를 되돌리면은 뭐를 주게 되는 거네? 넓이를 주게 되는 거네 라는 결론을 갖다가 도달하게 된 거예요. 되셨나요? 즉 이걸 갖다가 증명해 주는 게 펀더멘탈 티오리 오브 칼큘러스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원래는 식이랑 이런 걸 갖다가 다 써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이렇게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바로 잠시만 기다렸다가 요 다음 여러 가지 승질들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끊어가. 예, 죄송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사실은 원래 이걸 갖다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요 다음 달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내가 말 안 한 것 같다.
7단원 다 푸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시면은 이거랑 요 다음 강의 하시고 나면 8단원 다 푸시면 되세요. 이제 9단원 가면은 원래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데 9단원 가면은 이제 이게 넓이라고 이걸 밝히는데 제가 먼저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공식들을 갖다가 접목해서 그러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실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정적분 성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성질이라고 그냥 했어요. 어찌됐든 인테그랄 엄마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넓이처럼 그러니까 x축 위에 두고 모든 공식들을 넓이와 접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계산적으로 접목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즉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였던 건데 내가 이걸 갖다가 ba를 거꾸로 두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거는 계산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즉 우리가 바운더리를 갖다가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달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되셨어요. 그 계산적으로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FB 빼기 FA였던 거고 뉴턴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FA 빼기 FB가 되게 될 거니까 둘은 같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이고 1번 이거부터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는 뭐냐는 거예요. 즉 바운더리 두 개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거 쉽죠. 어떻게 보면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 아니 선이잖아. 넓이 없잖아. 뭐다? 0이다. 물론 얘도 계산적으로 FA 빼기 FA는 0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밑끝 윗끝이 같으면 그냥 0이다. 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건 괜히 쉬웠다. 세 번째 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요. 즉, A에서부터 B까지 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C를 갖다가 걸쳐가지고 A에서부터 C까지 넓이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로 가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갖다가 해주시고 C까지 넓이 구해주시고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가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요렇게 공식은 유도를 해내시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 C는 꼭 A, B 사이일 필요는 없다. 는 걸 갖다가 꼭 머릿속에 명심해 주세요. 쌤 이게 넓이로 말이 되나?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래요. 왜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넓이를 갖다가 구할 건데 C를 여기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에서 빼기 이 넓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넓이는 뭐였죠? B에서 C까지 인테그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BC 마이너스 왜? 밑끝 입구 바꾸면은 마이너스 달면 되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써먹었단 말이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되는 거예요. 이 C는 모든 C, A, B 사이의 C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테그랄 정적분을 갖다가 합치고 빼고 하는 걸 갖다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아니면 기계식으로도 이렇게 가시면 되죠. 즉 우리는 이 오른쪽을 계산했는 게 FB 빼기 FA, 캐피탈 FB 빼기 캐피탈 F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FC 빼기 FA가 되게 될 거고요. 더하기 FB 빼기 FC가 나오게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사라지고 FB 빼기 FA만 남네. 즉 얘랑 같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뉴턴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는 좀 그거니까 넓이 어차피 넓이와 비슷한 걸 알려준다. 제가 좀 전에 약점을 알려드렸잖아요. x축 위에 있으면 넓이,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을 갖다가 주는 약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피규어아웃 할 때는 항상 x축 위에다가 두시고 공식을 갖다가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난 다음에는 위에 있던 아래에 있건 그냥 아무 상관없다 라는 걸 갖다가 연상해내실 수 있으니까 미리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의외로 나중에 조금 높은 점수의 문제를 풀 때 가끔씩 잘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적분을 갖다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분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식이 나름. 그죠? 왜? 미분을 해주시면은 차수도 특히나 다항함수를 갖다가 기준으로요. 차수도 작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차수가 그냥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x의 n승이라는 이 차수가 그냥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다항식에서는 이 n은 음이 아닌 정수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깔끔해져요. 더 쉬워져, 식이. 근데 적분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x의 n승을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 즉 차수도 늘어나고 없던 분수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야 돼. 식이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걸 갖다가 쉽게 계산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것도 요렇게, 이거는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책에서 어떤 문제집에서도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잘 설명을 안 해주고는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 풀이에서는 갑자기 저런 걸 써먹는다.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 풀이에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렇게 좀 길게 좀 x축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함수 fx가 있었다라고 치자. 여기 죄송해요. 여기를 a였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b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이놈은요, 요 넓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그 수평이동만 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얘를 갖다가 C만큼 아예 C라고 하지 말자. 그냥 아예 K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바운더리도 K만큼 와가지고 A 더하기 K가 되게 될 거고, 여기도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B 더하기 K가 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때에 지금 요 넓이랑 그냥 평행 이동한 거예요. 수평 이동한 거니까 요때의 요 넓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넓이로 아니면은 여기에서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9단원 가면 해주는 게 9단원 가서도 안 해줘. 안 해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걸 갖다가 해. 문제풀이에서 써먹어. 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얘는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A 더하기 K에서 B 더하기 K까지 했는 거랑 같은 거네. 근데 fx를 갖다가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수평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k를 넣어야 되잖아요. 즉 f에 x 빼기 k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는 거랑 같은 거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이라고 설명드리고, 이 모든 예들을 갖다가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x축 아래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4번에 해당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k, b 더하기 k, f의 x 빼기 k dx와 같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x축으로 얼마만큼 다 k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수평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더라도 다 동일하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요렇게 4번 정적분 성질까지 하는 걸 갖다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강의에서 정적분 파트 2에서 이제 함수들 정리 쭉 하면서 이거는 문제풀이 쉬우라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덩치가 조금 큰 편이에요. 요거 끝내시고 나면은 8단원 문제 그냥 다 푸시는데 조금 문제풀이가 좀 쉬울 겁니다. 예,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